새벽 1시 텅 빈 집의 정적을 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8년 전 남편 정우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불면증은 나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하지만 이 시간에 방문객이 있을 거라고는, 특히나 이런 시간에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30년간 법정 경위로 일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현관등 불빛에 비친 딸의 얼굴이 보였다. 마스카라가 뺨을 따라 검은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왜곡된 시야를 통해서도 몸이 확연히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문을 활짝 열었다. 서연아. 딸은 내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고 몸은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엄마? 딸이 목 메인 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가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우리 돈 전부, 모든 계좌를요.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딸의 말은 이내 알아들을 수 없는 울음으로 흩어졌다. 차갑고 익숙한 명료함이 나를 덮쳤다. 수많은 법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유지해왔던 것과 같은 냉정한 집중력이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실망했고 딸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나는 5년 전 서연이가 완벽한 미소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회피하는 답변을 가진 매력적인 재무상담가를 내게 소개시켜준 그날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안으로 들어오렴. 나는 딸을 거실 소파로 이끌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봐. 서연이의 이야기는 흐느낌 사이로 쏟아져 나왔다. 출장에서 일찍 돌아와 보니 서랍장들이 지훈의 물건들로 텅 비어 있었다. 공동 계좌에 로그인해 보니 잔고는 0원이었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았으며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는 차갑고 사무적인 쪽지를 발견했다. 그의 비서인 윤지아도 의문스럽게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엄마, 난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겼어요. 딸이 속삭였다. 집, 투자금, 심지어 아빠한테서 받은 유산까지도요? 전부 다 사라졌어요. 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조용히 들었다. 마침내 딸이 지쳐서 숨소리가 딸꾹질 섞인 가쁜 숨으로 잦아들었을 때 나는 일어섰다. 여기서 기다려. 내 침실 옷장, 평상복들이 걸린 줄 뒤편에 나의 법정 경위 제복이 걸려 있었다. 월요일 아침까지는 다시 입을 계획이 없었지만 오늘 밤은 공식적인 무언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상징하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나는 침착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남색 전술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휘장이 새겨진 하늘색 셔츠, 광을 낸 검은색 전투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신분증. 근무 중이어서가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서연이에게 내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절망 대신 잠시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왜 제복을 입고 있어요?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들어 외우고 있는 번호를 눌렀다. 김 변호사님, 박선영입니다. 계획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전체 프로토콜로요. 관련 서류는 아침 7시에 사무실로 가져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는 마침내 딸의 어리둥절한 시선을 마주했다. 무슨 계획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는 딸 옆에 앉아 차가운 손을 잡았다. 서연아, 잘 들어야 해. 강지훈이 한 짓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야. 이건 범죄야. 전자금융 사기, 명예도용, 어쩌면 횡령까지도. 그리고 나는 그가 내 집을 팔자고 제안했던 그날부터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왔어. 딸의 눈이 커졌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 나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강지훈은 내가 법정에서 수백 번은 본 유형의 인물이야. 증거는 없었지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만큼의 우려는 있었어. 무슨 안전장치요?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를 찾고 동결할 수 있는 자산을 모두 묻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사건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종류의 것들이지. 김 변호사님은 내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검찰청에서 일했던 분이야.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 서연이는 내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다. 내 뒤에서 남편을 조사하고 그가 뭘 하길 계획했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길? 나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 피해자의 첫 본능은 종종 가해자를 방어하고 상황의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도우려는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이다. 아니 얘야, 내 직감이 맞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용히 널 보호하고 있었던 거야. 틀리길 바랐지. 나는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 직감이 맞았고 이제 우리에겐 분노하거나 불신할 시간이 없어. 강지훈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그 돈을 옮기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마 48시간 정도일 거야. 딸은 나를 쳐다보았다. 충격, 배신감,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이 스쳐 지나가는 표정이었다. 싱가포르. 딸이 속삭였다. 다음 주에 싱가포르에서 미팅이 있어요. 몇 달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의 금융, 범죄인 인도 조약도 복잡하지. 딱 들어맞네. 나는 일어섰다. 제복이 이 순간에 필요한 권위를 부여해 주었다. 서연아,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이 배신감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래? 아니면 맞서 싸울래? 나는 싸울 준비가 됐지만 네 협조가 필요해. 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눈빛 뒤에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딸의 아버지를 무척이나 닮아 있었다. 남편 정우는 나를 법집행의 길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검사였다. 나는 지금 딸에게서 충격과 상심을 뚫고 나오는 그의 정신을 보았다. 제가 뭘 알아야 하죠? 밤새 들었던 목소리 중 가장 안정된 목소리로 딸이 물었다. 모든 것. 나는 서재로 향하며 대답했다. 그가 접근했던 모든 계좌. 네가 서명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서류. 재정이나 재산에 관해 나눴던 모든 대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강지훈 같은 남자들은 보통 속임수를 하나에서 멈추지 않으니까. 내가 3년간 쌓아온 파일을 꺼내자 딸은 점점 더 이해하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명절에 집에 왔을 때 몰래 복사해둔 은행 명세서, 서연이가 무심코 서명했다고 언급했던 서류들의 사진, 지훈이 자신의 배경에 대해 모순된 점을 드러냈던 대화 내용 메모들이었다. 정말 이걸 예상하고 계셨군요. 딸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내 틀리기를 바라고 있었지. 나는 책상 위에 파일을 올려놓으며 정정했다. 하지만 나는 내 평생을 법정에서 잘못된 사람을 믿은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을 보며 보냈어. 내 딸이 아무런 싸울 기회도 없이 또 다른 통계 수치가 되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지. 나는 파일을 열어 첫 번째 증거를 보여주었다. 강지훈에 대한 신원 조회서였는데 재정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끝난 2번의 이전 결혼 기록이 있었다. 갓 사랑에 빠졌던 서연이가 전혀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정보였다. 오, 세상에. 딸이 내 책상 옆 의자에 주저앉으며 속삭였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에겐 긴 밤이 남았어. 몇 시간 후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갈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서연이가 나를 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음을 보았다기보다는 느꼈다. 딸은 나를 단지 엄마로서가 아니라 내가 언제나 그래왔던 모습, 즉 정의라는 기계에 평생을 바치고 그 시스템을 너무나 잘 이해해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작동시킬 수 있는 여자로 보고 있었다. 내가 입은 제복은 단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딸에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그녀의 미래를 훔쳐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에게 보내는 약속이었다. 그가 선택한 희생자는 평범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그는 30년간 범죄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지켜본 여자의 딸에게서 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그를 찾아갈 것이었다. 새벽 동이틀 무렵 서연이와 나는 김민석 법률사무소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위압적인 벽돌 건물에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고 그것은 내가 이제 총동원하려는 법적 무기고와도 같았다. 서연이는 밤새 접근 가능한 모든 금융 서류를 검토하며 지훈의 배신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발견했다. 그는 공동 계좌에서 약 1억 8천만 원을 인출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받은 유산 7,500만 원까지 어떻게든 이체했다. 그 돈은 그녀만이 접근할 수 있는 개인 계좌에 들어있던 것이었다. 어떻게 내 개인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온라인 뱅킹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키로거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나는 침울하게 말했다. 아니면 네가 로그인하는 걸 그가 지켜봤을 수도 있지. 비밀번호를 적어둔 곳을 찾았을 수도 있고 나는 법원에서 수년간 수많은 디지털 침입 사례를 보았다. 훔치려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모을 방법을 찾아낸다. 이제 김 변호사의 호화로운 회의실에 앉아 금융기록, 은행 명세서, 재산 서류에 둘러싸인 서연이는 지쳐 보였지만 단호했다. 초기 충격은 결단력으로 굳어졌고 눈물은 어린 시절 보았던 집중된 분노로 바뀌었다. 동네 불량배들이 자전거를 훔쳐갔을 때 지었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그녀는 단지 자전거를 되찾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원했다. 김민석 변호사가 성큼 들어왔다. 그의 190cm가 넘는 큰 키는 넓은 회의실마저 좁게 느껴지게 했다. 62세의 그는 머리가 완전히 은발이 되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변호사가 되기 전 그는 검찰청 금융범죄수사단에서 15년간 근무했다. 그 경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에 그를 독보적인 적임자로 만들어주었다. 박선영 여사님.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한 후 서연이에게로 향했다. 이서연 씨, 더 좋은 상황에서 뵙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강서연입니다, 사실은. 서연이가 무의식적으로 정정했다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니, 그랬었죠. 이제 다시 이서연으로 돌아가야겠네요. 김 변호사는 자리에 앉아 내가 몇 시간 전에 그의 보안서버로 보낸 서류들을 펼쳤다. 우리가 아는 사실부터 시작하죠. 강지훈, 38세. 이서연 씨와 5년간 결혼 생활, 미래자산관리 소속 재무상담가. 약 36시간 전, 모든 공동 계좌를 비우고 무단으로 이서연 씨의 개인 계좌에 접근했으며 그의 비서와 함께 출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자세한 내용을 덧붙였다. 윤지아 씨요. 약 2년간 그의 비서였어요. 전 그들이 순전히 업무적인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개인적인 배신감이 재정적인 배신감을 순간 압도했다. 지금은 돈에 집중하죠. 내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감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금을 추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김 변호사는 그의 정확한 필체로 가득한 법률 노트를 꺼냈다. 제공해 주신 자료와 박 여사님께서 지난 3년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이서연 씨 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좌에서 약 2억 5,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추가로 3개월 전에 대개집을 담보로 1억 2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이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전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김 변호사는 테이블 너머로 서류 한 장을 밀었다. 서연이의 서명처럼 보이는 것이 하단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사본이었다. 이거 제 서명 아니에요. 그녀가 즉시 말했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 자가 달라요. 전 제 이름을 쓸 때 특정한 고리를 만드는데 그게 없어요. 서명 위조로군요. 나는 놀라지 않은 채 지적했다. 혐의 목록에 추가해야겠네요. 김 변호사는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부분의 거래가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공동계좌는 어제 비워졌고 개인 계좌에서의 이체는 3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금은 지난주에 우리은행 계좌로 옮겨졌는데 이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흔적을 남깁니다.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그녀의 당면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일부는요. 어쩌면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김 변호사가 자신감 있게 대답하자 내 자신감도 덩달아 커졌다. 박 여사님께서 어젯밤 저희 프로토콜을 가동하셨습니다. 이는 제가 당직 판사로 알고 있는 세 분의 판사님께 이미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 60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한 동결 명령이 내려졌고 이서연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의 사기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법의학 회계사가 이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취해진 조치들의 규모를 이해하며 눈을 깜빡였다. 그 모든 일이 새벽 1시 이후에 일어났다고요? 나는 김 변호사와 시선을 교환하며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서연아, 내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김 변호사님이 언급한 프로토콜은 어젯밤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우리는 3년 전 강지훈이 내 모든 재산을 자기 관리하에 통합하자고 처음 제안했을 때 그걸 만들었어. 3년 전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배신감은 역력했다. 3년 동안 제 남편이 저를 속일 거라고 예상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요? 나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정정했다. 만약 내가 3년 전에 너한테 가서 내 남편이 널 속일 계획인 것 같다고 말했다면 넌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내 말을 믿었을까? 그녀의 침묵이 대답을 대신했다. 김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사전 준비 덕분에 우리는 상당한 이점을 갖게 됐습니다. 강지훈의 재무상담가라는 직위를 고려할 때 이는 잠재적인 규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검찰청 금융범죄수사단과 금융감독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가 아직 출국하지 않았다면 출국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공항경찰대에도 통보되었습니다. 그는 출국하지 않았어요. 내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요. 오늘 아침 공항경찰대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확인했어요. 지난 48시간 동안 강지훈이나 윤지아라는 이름의 승객은 어떤 상업 항공편으로도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나의 인맥과 능력에 대한 이해를 재평가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어떡해요? 법원에서 30년은 인맥을 만들죠. 나는 간단히 말했다. 사람들은 제게 빚을 졌고 저는 그 빚을 받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변호사님, 계좌 중 하나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아침 5시 30분에 싱가포르에 있는 계좌로 송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동결 명령이 몇 분 차이로 그걸 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태블릿을 받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정보를 검토했다. 이것만으로도 벌써 600만 원을 회수했군요. 시점으로 보아 강지훈은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으며 출국하기 전에 모든 것을 옮길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미팅. 서연이가 중얼거렸다.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비행기 표가 있어요. 그녀의 눈이 갑자기 깨달음으로 커졌다. 그 사람 여행 계정에 접속할 수 있어요. 포인트 때문에 같은 여행사를 통해 모든 걸 예약했고 로그인 정보가 저한테 있어요. 몇 분 안에 그녀는 휴대폰으로 예약 내역을 불러왔다. 강지훈. 내일 오전 8시 15분 출발. 마이애미 경유 싱가포르행. 이게 우리의 기회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미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내일 아침 공항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가 전화를 하러 밖으로 나갔을 때 서연이는 감사와 여전한 상처가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향했다. 엄마의 의심에 대해 저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치 제 결혼이 실패하기만을 기다린 것 같아요. 나는 이 순간이 우리의 관계를 결정지을 것임을 알기에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내가 기다렸던 건 내가 틀리는 것이었어. 내가 모은 모든 서류, 내가 계획한 모든 만일의 사태,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해지길 바랐지. 언젠가 그 파일을 파괴하고 내가 강지훈을 완전히 오해했다고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말이야. 나는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옳았다는 사실은 내게 기쁨을 주지 않아, 서연아. 단지 네가 이 상황을 혼자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알을 줄 뿐이야.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나는 갈아입지도 않은 법정 경위 제복을 바로 하며 말했다. 우리는 덫을 놓을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 강지훈이 공항에 나타났을 때 그는 훔친 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김 변호사가 체포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확인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는 수십 년간의 법정 위기 속에서 나를 지탱해준 익숙한 평온함을 느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다. 내 딸에게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정의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의 기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배신할 가족을 잘못 골랐다. 그는 단지 아직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그날 밤 잠은 불가능했다. 서연이는 내 게스트룸에서 뒤척였고 나는 아침 전략을 검토하며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김 변호사는 내 법원 시절 친구인 2명의 경찰관을 공항에서 만나도록 주선했고 강지훈이 그의 회사에서 여러 고객을 사취했을 가능성을 알게 된 후 이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검찰청 금융범죄수사단 요원도 함께하기로 했다. 새벽 5시 나는 서연이가 이미 깨어있을 거라 짐작하며 그녀의 방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눈가는 붉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시간이야. 내가 말했다. 6시 30분까지 공항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해. 그녀는 이미 청바지와 단순한 검은색 스웨터를 입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이걸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강지훈 같은 남자들은 피해자들이 너무 당황하거나 압도당해서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지 못할 거라는 가정하에 움직여 나는 보온병에 커피를 따르며 설명했다. 그들은 혼란과 지연에 기대를 걸지. 그들은 내 어머니가 30년 경력의 인맥을 가진 법정 경위일 거라는 건 계산에 넣지 못했어. 그렇죠. 서연이가 약간의 자부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확실히 예상 못했겠죠. 나는 그녀에게 머그잔을 건넸다. 나는 다시 제복을 입고 있었다.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지훈이 나를 있는 그대로, 즉 법원의 관리관이자 정의의 기계에 평생을 바친 여성으로 보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 심리적 효과는 내 복장에 대한 어떤 질문보다도 가치가 있을 것이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공항은 이른 아침에 활기로 붐볐다.
김 변호사는 보안 검색대 근처 지정된 만남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사복 차림이지만 벨트에 신분증을 눈에 띄게 단 박 형사와 김 형사가 함께 있었다. 최수진 수사관은 이미 게이트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평소의 침착함에 사냥의 흥분이 섞인 목소리로 알려주었다. 공항 측 확인 결과 강지훈은 오늘 아침 4시 30분에 8시 15분 비행편 온라인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아직 보안 검색은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불안하게 터미널을 훑어보았다. 만약 그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미 다른 방법으로 출국했다면요. 개인 비행기도 세관 통관이 필요해. 내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모든 출국 지점에 경보가 발령되어 있어. 오늘 떠난다면 거의 확실히 이 공항을 통해서일 거야. 25년 경력의 땅딸막한 베테랑 박 형사가 보안 검색줄 쪽을 가리켰다. 모든 검색대의 사복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남자는 아직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아 씨는요? 서연이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도 찾아봐야 할까요? 나는 김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했고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탐지를 피하기 위해 따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사진이 있습니까? 서연이는 휴대폰을 꺼내 6개월 전 회사 송년회 사진을 찾을 때까지 이미지를 스크롤했다. 매끄러운 갈색 머리에 계산된 미소를 띤 윤지아 씨가 강지훈 옆에 서 있었다. 이걸 우리 팀에 보내겠습니다. 김 형사가 터미널 곳곳에 배치된 경찰관들에게 이미지를 전달하며 말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감시를 계속했고 출발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여행객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효율적인 움직임의 사업가들, 짐과 아이들을 챙기는 가족들, 헤드폰으로 공공장소에 개인적인 공간을 만드는 혼자 온 사람들. 오전 7시 22분 박 형사의 무전기가 울렸다. 시 검색대에서 용의자 추정 인물 발견. 인상착에 일치하는 남성. 단독 이동 중. 우리가 해당 검색대가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그가 있었다. 5년간 내 사위였던 강지훈. 내 딸의 삶에 매력적으로 끼어들었던 세련된 재무상담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평소 완벽했던 머리는 야구모자 아래 숨겨져 있었고 디자이너 정장은 평범한 청바지와 회색 후드티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기내용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공항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내 옆에서 서연이가 숨을 헉 들이마셨다. 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예요. 보안 검색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김 변호사가 중얼거렸다. 체포영장은 탑승 전에, 하지만 검색대를 통과한 후에 구금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망칠 가능성이 적죠. 나는 강지훈이 컨베이어 벨트에 가방을 올리고 신발을 벗고 주머니를 비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잦은 여행객의 숙련된 동작으로 행동했다. 그는 문제없이 전신 스캐너를 통과하고 소지품을 챙겨 게이트로 이어지는 중앙 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금입니다. 김 변호사가 앞에 배치된 경찰관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휴대폰에 말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잘 계획된 작전의 정교한 안무처럼 펼쳐졌다. 2명의 공항경찰과 최수진 수사관이 다른 방향에서 강지훈에게 접근하여 잠재적인 탈출로를 차단했다. 박 형사는 신분증을 명확히 보이게 하며 실제 체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강지훈 씨, 서울지방경찰청 박 형사입니다. 전자금융 사기, 명예도용, 그리고 거액 절도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이 있습니다. 우리 위치에서 나는 강지훈의 얼굴에서 혼란이 공황으로 바뀌는 순간을 볼 수 있었다. 그의 고개는 출구를 찾으려 휙휙 돌아갔지만 그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박 형사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의 어깨가 패배감에 축 늘어졌다. 그를 보고 싶어요. 서연이가 내가 맞기도 전에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녀가 남편을 둘러싼 경찰관 무리에 접근할 때 바싹 뒤따랐다. 강지훈은 그녀를 보고 눈이 커졌다가 그녀 뒤에 법정 경위 제복을 입고 서 있는 나를 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서연 씨, 그가 내가 수없이 들었던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시작했다. 이건 다 오해야. 난 단지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우리 돈을 보호하기 위해 옮기고 있었을 뿐이야. 당신이 그냥 그만해요. 그녀가 놀랍도록 안정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싱가포르로의 송금, 내 주택 담보대출에 위조된 서명, 텅 빈 계좌들. 그건 보호가 아니에요, 강지훈 씨. 그건 절도예요. 그의 시선이 나에게로 옮겨지며 깨달음이 번졌다. 당신이었군.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당신은 날 좋아한 적이 없었어. 기회조차 주지 않았지.
나는 수천 번의 법정 절차를 통해 완벽하게 익힌 것과 같은 무표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나는 당신에게 5년의 기회를 줬어요, 강지훈 씨. 당신은 그걸 내 딸에게서 훔치고 당신의 탈출을 계획하는 데 썼죠. 최수진 수사관이 앞으로 나섰다. 그를 연행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그의 개인 소지품 수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는 법집행 인력 간의 전문적인 예의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 형사가 강지훈을 데리고 가기 시작하자 서연이가 소리쳤다. 윤지아 씨는 어디 있어요? 당신의 도피 동반자 아니었나요? 강지훈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조심스럽게 감춘 무표정.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당신 비서요. 서연이가 다그쳤다. 당신이 바람 피우던 사람, 당신이 우리 돈 전부를 가지고 사라지기로 결정한 것과 동시에 의문스럽게 회사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요. 강지훈의 웃음은 짧고 썼다. 윤지아? 그녀는 아마 지금쯤 사무실에 있을걸. 그녀는 이 일에 전혀 관련이 없었어. 서연이는 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당신 쪽지에는 당신을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관용적인 표현이었지. 수갑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소 오만함이 약간 돌아오며 강지훈이 대답했다. 이건 다른 여자에 대한 게 아니었어, 서연 씨. 이건 자유에 대한 거였지. 빚으로부터, 의무로부터, 내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기대들로부터의 자유 말이야. 그 폭로는 서연이에게 눈에 띄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가 다른 여자에게 대체된 것이 아니라 단지 불편함으로 버려졌다는 깨달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재정적인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경찰들이 강지훈을 공항보안 사무실로 데려가는 동안 그녀의 어깨에 안정을 주는 손을 얹었다. 그곳에서 그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송될 것이었다. 그는 혼자 가고 있었어요.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내 저는 그들이 함께 내 돈을 쓰며 나를 비웃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는데 그는 그냥 모두를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진정한 애착을 거의 형성하지 않아. 나는 김 변호사가 기다리는 좌석구역으로 그녀를 이끌며 대답했다. 강지훈 같은 사람에게 중요한 유일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뿐이야. 우리가 앉아 김 변호사는 강지훈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물품들의 예비 목록을 펼쳤다. 현금 1, 200만 원, 다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5장, 은행 프라이버시로 유명한 여러 국가의 최근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법의학 분석가들이 곧 그가 개설한 역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접속 코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USB 드라이브였다. 이건 훌륭한 시작입니다. 김 변호사가 우리를 안심시켰다. 여기서 압수된 증거와 이미 내려진 동결 명령으로 우리는 도난당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다. 어떻게 제가 그 징후들을 놓쳤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5년 동안 함께 산 사람에 대해 그렇게 완전히 틀릴 수 있었을까요? 나는 법정에서 보았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했다.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속았던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강지훈 같은 사기꾼들은 목표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보이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야. 네가 그를 믿었다는 것은 너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가 속임수에 얼마나 능숙했는지를 증명하는 거야. 우리가 공항을 떠날 때 해는 완전히 떠올라 진술, 공식, 기소, 그리고 계속되는 자금 추적으로 힘들지만 생산적인 하루가 될 것을 예고했다. 강지훈은 구금되었지만 우리의 일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차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가 물었다. 이제 나는 문을 열며 말했다. 우리는 돈을 따라갈 거야. 모든 계좌, 모든 이체, 모든 위조된 서류. 우리는 강지훈이 관용을 바란다면 협력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견고한 사건을 만들 거야. 내가 덧붙이지 않은 것은 내 마음속에서 완성되고 있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법원에서 30년은 초기 배신이 종종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훨씬 더 큰 속임수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강지훈의 체포는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강지훈이 체포된 지 3일 후 김 변호사가 내 식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침울하게 말했다. 서연이와 나는 시선을 교환했다. 우리는 그 사이 며칠을 법률회의, 법의학적 재무분석, 그리고 감정적인 처리 과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냈다. 강지훈은 검찰이 그가 상당한 도주 위험이 있다고 성공적으로 주장한 후
보석금이 5억 원으로 책정되어 구치소에 남아있었다. 어떻게 더 심각하다는 거죠? 내가 물었다. 김 변호사가 가져온 파일의 두께는 단순한 절도를 넘어선 복잡성을 암시했다.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정돈된 더미로 분류했다. 검찰이 강지훈의 USB 드라이브를 분석하고 미래 자산 관리에 대한 초기 조사를 한 결과 이건 이서연 씨의 계좌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강지훈은 최소 3년 동안 고객들을 체계적으로 사취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이가 창백해졌다. 그의 고객들이요? 은퇴 자금을 맡긴 사람들이요? 정확합니다. 김 변호사가 스프레드시트를 가리켰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최소 14명의 다른 고객들로부터 약 32억 원을 빼돌렸으며 주로 노인 투자자나 최근에 사별하여 처음으로 돈을 관리하는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약탈적인 패턴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법원에서의 수년 동안 수많은 금융 범죄를 보았지만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는 항상 특히 비열하게 느껴졌다. 어쩐지 그가 우리 생활 수준을 감당할 수 있더라니. 서연이가 조각들이 맞춰지며 중얼거렸다. 호화로운 휴가, 비싼 차, 골프클럽 회원권. 저는 항상 그가 단지 일을 잘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새로운 공포가 떠오르며 고개를 들었다. 오, 세상에. 우리가 주최했던 저녁 파티들. 그 사람들이 잠재적인 피해자였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가 새로운 표적을 찾는 것을 돕고 있었던 걸까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드물게 연민으로 부드러워졌다. 이서연 씨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했죠. 그가 당신의 좋은 이름과 평판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으니까요. 나는 차갑고 떨리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주장했다. 강지훈은 사기꾼이고 우연히 그의 표적 중 한 명과 결혼했을 뿐이야. 예상치 못한 복잡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특정 문서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사기의 전국적인 성격과 피해자 수를 고려하여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인수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자금 세탁 및 증권 사기 혐의를 포함하여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복잡한 문제죠? 내가 물었다. 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복잡한 점은 김 변호사가 명확히 했다. 그들이 이서연 씨가 더 큰 사건을 구성하는 데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그녀가 강지훈의 활동, 사업관계, 그리고 그녀가 무심코 보거나 서명했을 수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해 증언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서연이가 자세를 바로 했다. 물론이죠. 협력할 거예요. 그가 책임을 지길 원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주의를 주었다. 협력한다는 것은 법원 문서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증언 녹취를 하고 공개법정에서 증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지훈과의 관계는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적 평판, 신용 등급, 심지어 미래의 고용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암시는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기업 홍보 분야에서 서연이의 경력은 이미 이 위기 동안에 장기 부재로 위태로워진 상태였다. 주요 사기 사건과의 공개적인 연관은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 대안은 뭔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개인 자금 회수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검찰이 당신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더 큰 사건을 구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당신에게는 약간 더 느린 회수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사생활 보호는 더 커질 겁니다. 나는 서연이가 이 문제를 고려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린 시절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을 때 보았던 것과 같은 내적 갈등, 즉 개인적인 이익과 더 넓은 원칙 사이의 저울질을 보았다. 만약 제가 돕지 않으면,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 노인 고객들, 미망인들은 어떻게 되죠? 검찰은 여전히 사건을 추구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USB 드라이브와 강지훈의 기록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겠지만 유일한 결정 요인은 아닙니다. 서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고 시선은 먼 곳을 향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강력하게 떠올리게 하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가 그들을 도와야 해요. 그녀가 결정했다.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저 때문에 제가 그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준 존경받는 아내였기 때문에 강지훈을 믿었어요. 만약 제 증언이 그들의 저축을 되찾거나 그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제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내 가슴에 자부심이 차올랐다.
강지훈이 그녀에게서 돈, 안정, 신뢰 등 모든 것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근본적인 품위를 훔치는 데는 실패했다.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체포 당시 압수된 강지훈의 개인 소지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금융사기가 아님을 시사하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서 다른 이름으로 운영된 유사한 작전과 연관시켰습니다. 다른 이름이요? 서연이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너머로 복사본 한 장을 밀었다. 강지훈의 사진이 있지만 이름은 다른 세 개의 운전면허증이었다. 다니엘 칼슨, 찰스 벤튼, 그리고 카터 베넷. 당신 남편의 진짜 이름은 알렉산더 콜드웰인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그는 약 12년 동안 새로운 신분을 취하고 유사한 사기를 저질러 왔습니다. 서연이는 문서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세계가 눈에 띄게 더 무너져 내렸다. 저는 그의 진짜 이름조차 몰랐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누구와 결혼했던 거죠? 전문 사기꾼이죠. 조각들이 역겨운 명확함으로 맞춰지며 내가 말했다. 매력, 편리하게 모호한 배경, 사람들에게서 돈을 분리하는 전문성. 그건 단지 그의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의 정체성 전체였죠.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못해 말을 이었다. 예비 조사에 따르면 그는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최소 2번의 다른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제 결혼은 유효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서연이가 말을 마쳤다. 이상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저는 법적으로 그의 아내조차 아니었네요. 절망해야 할지 안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변호사가 검찰의 초기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폭로는 계속 쌓여갔다. 강지훈, 즉 알렉산더는 최소 사계주에서 활동하며 은퇴 인구가 많은 부유한 지역 사회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의 패턴은 일관되었다. 재무 상담가로 자리 잡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고객 기반을 구축하고 위조된 명세서를 제공하며 점차 자금을 빼돌린 다음 발각이 임박하거나 충분한 부를 축적했을 때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 사건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우리가 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잡았다는 점입니다. 이전 사례에서는 피해자들이 그가 오래전에 떠나고 흔적이 차가워진 후에야 절도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덕분에요. 서연이가 내가 수년간 조용히 경계했던 것에 대한 감사와 여전한 상처가 담긴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제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을 때 엄마는 알아보셨으니까요. 공로는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정했다. 절도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많은 피해자들이 부인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며 귀중한 날들을 낭비합니다. 김 변호사가 연방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업데이트를 약속하며 서류를 챙겨 떠나자 서연이는 테이블에 남아 강지훈의 위조 신분증 복사본을 응시했다. 저는 똑똑한 여자예요. 우리가 혼자 남았을 때 그녀가 말했다. 석사 학위도 있고 주요 기업 고객들의 홍보를 관리해요. 어떻게 이걸 못 볼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강지훈이나 알렉산더 혹은 그의 진짜 이름이 뭐든 간에 그런 사기꾼들은 정확히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야. 만약 네가 정말 순진하거나 세상 물정이 어두웠다면 훔칠 만한 자산이 없었을 거야. 그건 차가운 위로네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 내가 덧붙였다. 네가 강지훈을 만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어. 넌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고 그의 부재에 적응하고 있었지. 강지훈은 안정, 재정적 전문성, 정우가 그의 죽음 전에 제공했던 것들을 제안했어. 그녀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제가 아빠를 대체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의식적으로는 아니지. 내가 명확히 했다. 하지만 슬픔은 가장 강한 사람에게도 취약점을 만들어. 강지훈은 그걸 감지하고 이용했어. 포식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야. 그들은 감정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자신들을 해결책으로 내세우지. 서연이는 이 관점을 흡수하며 잠시 말이 없었다. 언제쯤 이 수치심이 사라질까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더 잘 알았어야 했다는 느낌이요. 나는 30년 동안 법원을 거쳐간 수천 명의 피해자들을 생각했다. 은퇴 자금을 사기당한 품이 있는 노부인들, 투자 사기에 걸려든 성공한 사업가들, 로맨스 스캠에 유혹된 똑똑한 젊은이들. 모두가 같은 질문의 어떤 버전을 묻고 있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신뢰가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수치심은 사라져.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강지훈이 성공한 건 네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야. 그가 성공한 건 네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간의 신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망가진 건 그 사람이지 네가 아니야. 저녁이 우리 주위에 내려앉아 서연이는 마침내 샤워하고 쉬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식탁에 남아 내 딸의 삶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속임수의 서류 흔적에 둘러싸여 있었다. 내 안의 법정 경위는 사기와 계산된 조작의 익숙한 패턴을 인식했다. 내 안의 어머니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아이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한 차가운 분노로 불탔다. 내일은 더 많은 폭로, 더 많은 법적 복잡성, 서연이에게 더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내게 결정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충격과 상심 아래 내 딸의 도덕적 나침반은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다른 피해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평판을 보호할 수 있었던 더 쉬운 길을 제안받았을 때 그녀는 완전한 협력이라는 더 힘든 길을 선택했다. 강지호는 그녀의 돈을 훔치고 그녀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지만 그는 그녀의 근본적인 성품을 깨뜨리는 데는 실패했다. 내가 내 경력을 보낸 법원의 언어로 그것은 그에 대한 가장 저주스러운 증거이자 서연이의 최종적인 회복에 대한 가장 유망한 신호였다. 다른 아내들이 2명 더 있습니다. FBI 요원 다이애나 켈러가 말했다. 그녀의 깔끔한 정장과 직설적인 시선은 전문적인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둘 다 아직 살아있고 둘 다 여전히 알렉산더 콜드웰과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며 둘 다 그의 사기로 재정적으로 파탄났습니다. 확대되는 연방 수사에 대해 김 변호사와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이와 나는 이제 FBI 현장 사무소의 개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켈러 요원은 사건의 중대한 발전이라고 설명한 것을 위해 우리를 불렀다. 서연이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닦인 테이블 위에 손을 꽉 쥐었다. 찾으셨나요? 그가 결혼했던 다른 여자들을요? 네. 켈러 요원이 사진이 담긴 폴더를 열며 확인했다. 플로리다 템파에서 알렉산더가 다니엘 칼슨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결혼했던 41세의 캐서린 윈터스, 그리고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찰스 벤튼으로 그와 결혼했던 38세의 마리아 수아레즈입니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사진들을 밀었다. 2 여자, 둘 다 매력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였고 둘 다 내가 새벽 1시에 내 문을 두드렸을 때부터 서연이의 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상처받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2 결혼 모두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켈러 요원이 말을 이었다. 이는 알렉산더 콜드웰이 3번의 중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건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각 지역에서 신뢰를 쌓고 투자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해 각 결혼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서연이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채로 사진들을 연구했다. 그들과 얘기해 보셨나요? 그들은 저에 대해, 서로에 대해 알고 있나요? 2 여성을 광범위하게 면담했습니다. 켈러 요원이 확인했다. 그들은 체포 당시 콜드웰 씨의 소지품에서 압수된 문서를 통해 처음 신원이 확인되었고 우리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이것이 오늘 회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3분 모두가 경험, 시간대, 그리고 재정 기록을 비교하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놓칠 수 있는 패턴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명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길 원하신다고요? 서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에는 보안 화상회의로요. 켈러 요원이 명확히 했다. 그 후에 더 진행하는 것이 편안하시다면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직접 만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연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이것이 이미 압도적인 과정에서 또 다른 감정적인 장애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강지훈의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한 가지 문제였다. 자신들도 그의 아내라고 믿었던 여성들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심리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정보를 비교하는 것 외에 이것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죠? 내가 보호 본능이 발동하며 물었다. 서연이는 이미 당신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켈러 요원은 내 질문 뒤에 숨은 우려를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사 가치 외에도 실질적인 재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3 여성 모두 회수된 자산에 대해 잠재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보다 지금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회수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해졌고 여전히 사진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가 사라지기 전에 그들과 얼마나 함께 있었나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캐서린과는 4년, 마리아와는 3년입니다. 켈러 요원이 대답했다. 당신이 5년으로
그의 가장 긴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쓴웃음이 터져 나왔다. 운도 좋지. 나는 사기의 연장 버전을 겪었네요. 사실 켈러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경우에 연장된 시간대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알렉산더 콜드웰은 일반적으로 각 신분을 약 4년 동안 유지한 후 이동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대한 무언가가 그가 그의 시간대를 연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새로운 정보를 고려했다. 차이점은 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제안했다. 그의 이전 관계에서 근처에 가족이 있었나요? 면밀히 지켜보는 사람들이요. 켈러 요원의 표정은 그 통찰력에 대한 전문적인 감사를 보여주었다. 캐서린이나 마리아 모두 가까운 가족의 개입이 없었습니다. 캐서린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마리아의 가족은 멕시코에 있으며 연락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잡한 문제였군요. 나는 결론지었다.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법정 경위 장모가 궁극적으로 서연이를 더 큰 재정적 피해로부터 보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켈러 요원이 지적했다. 우리 분석에 따르면 그는 최소 1년 동안 출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전 작전에서보다 더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마침내 사진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녀가 결정했다. 이 여성들, 만약 우리 모두가 같은 악몽을 겪었다면, 어쩌면 함께라면 이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적어도 그가 다른 누구에게도 이런 짓을 할 수 없도록 돕는 거죠. 켈러 요원은 그 반응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정이 괜찮으시다면 내일 아침으로 화상회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후 연방 건물을 떠나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서연이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거 확실해? 우리가 내 차에 도착했을 때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다른 아내들을 만나는 것은 감정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어. 아내들이요? 그녀가 그 단어를 시험하듯 반복했다. 법적인 아내는 기술적으로 마리아예요. 그녀가 처음이었으니까. 캐서린과 저는 법적으로 그의 아내였던 적이 전혀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슬픈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이거 터무니없지 않아요? 저와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훔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제로 화가 나다니요. 터무니없지 않아. 내가 차문을 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결혼은 법적인 기술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심오한 감정적, 사회적 의미를 지녀 너의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처리해야 할 또 다른 상실이야. 집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 서연이는 마침내 켈러 요원의 폭로 이후로 그녀를 괴롭혔던 것 같은 질문을 입 밖으로 냈다. 그가 우리 중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단지 재정적 표적에 접근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이었을까요? 그것은 관계 사기의 모든 피해자가 결국 직면하게 되는 질문이었다. 그중 어떤 것이라도 진짜였을까? 계산된 속임수 속에서 진정한 연결의 순간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완전히 눈멀지 않았다는 것, 거짓말 속에서 적어도 일부 진실을 인식했다는 것을 믿고 싶은 욕구는 인간 심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모르겠어.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알렉산더 콜드웰 같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감정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는 다르게 작동해. 그들은 실제 애착을 거의 느끼지 않으면서도 설득력 있게 돌보는 척 할 수 있어. 그건 별로 위로가 되지 않네요. 서연이가 중얼거렸다. 알아.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거야. 내가 말을 이었다. 그가 진정한 감정을 느꼈든 아니든 그건 너나 너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야. 너는 너의 관계에 진정한 감정, 진정한 헌신을 가져왔어. 그 자질들이 보답받지 못하고 이용당했다는 것은 그의 결함을 말해주는 것이지 너의 결함이 아니야. 다음날 아침, 우리는 FBI가 캐서린과 마리아와의 화상통화를 주선한 김 변호사 사무실의 보안 회의실에 있었다. 기술 직원은 연결이 제대로 암호화되었는지 확인한 후 우리를 켈러 요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서연이는 회의를 위해 신중하게 옷을 입었다. 전문적이지만 지나치게 격식 있지는 않았고 마치 깊이 개인적인 남편의 다른 피해자들과의 대면이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선택이 심리적 갑옷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어려운 증언에 직면했을 때 법정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채택하는 것과 같은 접근 방식이었다.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고 비슷한 회의실에 있는 두 여성의 분할된 화면이 나타났다. 템파에서는 금발에 잘 차려입은 캐서린, 피닉스에서는 흑발에 우아한 마리아.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가장 친밀한 형태의 배신을 공유한 세 여성이 디지털 공간을 가로질러 서로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내 캐서린이 그녀의 약간 남부 억양으로 침묵을 깨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클럽의 회원이 된 것 같네요. 알렉산더 콜드웰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여자들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유머가 긴장을 풀었다. 마리아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서연이는 거의 웃음소리 같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서연이에요. 내 딸이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어머니세요. 박선영 여사님이군요. 마리아가 나에게 시선을 옮기며 말했다. 켈러 요원님이 당신이 그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어요. 전 세계 여성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지만 서연이에게 집중했다. 이것은 그녀의 대화였고 그녀가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었다. 나는 토론을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원으로 참석했다. 다음 2시간 동안 세 여성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양한 신분으로 알렉산더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제는 동일한 패턴을 드러내는 구애 과정, 점진적인 재정 통제 통합,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배신에 대한 파괴적인 발견, 유사점은 놀라웠다. 세 여성 모두 성공한 전문가였다. 모두 그를 만나기 전에 최근의 상실을 경험했다. 모두 경고 신호를 알아챘을지도 모르는 친한 친구들로부터 점차 고립되었다. 그는 제 친구들이 우리 관계를 질투한다고 말했어요. 캐서린이 자신의 취약함에 고개를 저으며 회상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왜 우려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 그 말을 믿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믿었어요. 저에게는 제 오빠였어요. 마리아가 덧붙였다. 카를로스는 다니엘이나 찰스 혹은 그의 진짜 이름이 뭐든 간에 그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어요. 알렉산더는 너무 많은 긴장을 조성해서 제가 결국 오빠를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었죠. 서연이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제 가장 친한 대학 친구에게서 끊임없이 흠을 찾아내서 제가 그냥 그 우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웠죠. 그들이 계속해서 경험을 비교하면서 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다. 공유된 이야기, 인식된 조작 전술마다 세 여성 모두에게서 눈에 보이는 무게가 들어 올려지는 것 같았다. 사기의 트라우마를 종종 악화시키는 고립감, 즉 당신 혼자만 속을 만큼 어리석었다는 믿음이 공유된 경험의 인식 속에서 사라졌다. 그가 두 분 모두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나요? 서연이가 어느 순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갑작스러운 강렬함으로 물었다. 캐서린과 마리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시절 질병으로 인한 의학적 문제라고요? 캐서린이 확인했다. 그는 제게 의사소견서를 보여줬어요. 마리아가 덧붙였다. 아주 공식적으로 보였죠. 서연이는 뒤로 물러앉았고 이상한 표정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제게도 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녀는 생각을 마치지 않고 말을 흐렸다. 회의가 향후 협력을 위한 약속으로 마무리되면서 나는 서연이의 태도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알아차렸다. 어깨가 펴지고 강지훈의 배신 이후로 사라졌던 시선의 명료함이 깃들었다. 나중에 차로 돌아가면서 그녀는 마침내 회의에서 중단했던 생각을 완성했다. 피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게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궁금했어요. 그는 내내 자신이 편리한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제 탓일지도 모른다고 믿게 내버려뒀어요. 그 심리적 조작의 깊이는 내 피를 끓게 했지만 나는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다. 또 다른 계산된 잔인함이지. 그와 아이를 원했니?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 돼요. 이 모든 일에 아이가 연루되었다면 상상할 수 있나요? 그의 사기에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요. 그녀의 관찰 속의 지혜는 치유가 종종 경험한 재앙과 함께 아슬아슬하게 피한 재앙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에게 상기시켰다. 집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 서연이는 계속해서 회의를 처리하며 내가 모든 법원 지혜와 모성애로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의 경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여성들과 형성된 관계에서 힘을 찾았다. 그들 둘 다 삶을 재건하고 있어요. 그녀가 지적했다. 캐서린은 지금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로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파괴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너도 그럴 거야. 나는 그녀의 새로워진 결심에서 내가 키운 회복력 있는 딸, 즉 삶의 도전에서 항상 더 강하게 나타났던 딸을 엿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무릎이 까진 것부터 10대의 시련, 아버지의 때이른 죽음까지. 알렉산더 콜드웰은 그가 아내라고 주장했던 세 여성 모두를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오산은 서연이와 나의 관계가 그가 이전에 마주쳤던 가족 관계처럼 피상적이고 조작 가능하다고 가정한 것이었다. 그는 내 딸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자신이 30년 동안 정의가 모든 방법론적이고 가차없는 힘으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본 여성을 무심코 도전했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협받을 때 그 기계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여자. 그녀의 법정 경위제복을 단지 전문적인 복장이 아니라 목적의 선언으로 입는 여자. 인간 품위의 근본적인 규칙을 위반한 자들은 결국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심판은 한 번에 하나씩 꼼꼼한 법적 단계로 알렉산더 콜드웰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알렉산더 콜드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약 18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켈러 요원이 전문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드러내며 발표했다. 이는 우리가 그가 지난 10년간 고객들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훔쳤다고 믿는 금액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캐서린과 마리아와의 첫 화상회의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FBI의 금융수사는 극적으로 확대되어 미로 같은 계좌망, 유령회사,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돈을 추적했다. 서연이, 캐서린, 그리고 마리아는 정기적인 소통 패턴을 구축하여 수사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는 문서와 기억을 공유했다. 우리는 이제 연방검사실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와 나, 그리고 김 변호사, 켈러 요원, 그리고 일찍이 희끗희끗해진 머리와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을 추적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의 집중된 강렬함을 가진 진지한 남자인 박진우 부장검사와 함께였다. 좋은 소식은 박 부장검사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그 동결된 자산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회수할 명확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은 피해자 수와 재정적 피해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정한 분배 방법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서연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회수되지 않은 돈, 나머지 40%는 어떻게 되나요? 켈러 요원과 박 부장검사가 시선을 교환했다. 상당 부분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현금이나 실물 자산으로 전환되었다고 믿습니다. 켈러 요원이 설명했다. 그의 이전 작전 패턴에 근거할 때 알렉산더는 여러 장소의 창고 시설이나 안전금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력이 특히 가치가 있게 됩니다. 박 부장검사가 덧붙였다. 여러분 각자, 즉 당신, 캐서린,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숨겨진 자산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무심코 한 말, 그가 반복적으로 방문했던 장소, 여러분이 관계 중에 관찰했던 습관들. 서연이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항상 특정 심부름을 혼자 처리하는데 꼼꼼했어요. 매달 그가 직접 가겠다고 고집했던 여행들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 집에서 적어도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었죠.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패턴입니다. 켈러 요원이 확인했다. 우리는 이미 캐서린과 마리아의 정보에 근거하여 3개의 창고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각각 금화, 보석, 수집 가치가 있는 시계 등 약 500만 원 상당의 실물 자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산 회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내가 법정 경위 자리에서 목격했던 수많은 금융 범죄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다. 복잡한 사기의 끈기 있는 해체, 혼란과 오도를 위해 설계된 재정적 퍼즐의 점진적인 재조립. 이 사건을 특이하게 만든 것은 개인적인 요소였다. 피해자들은 단지 얼굴 없는 투자자나 멀리 있는 기업이 아니라 가해자와 삶, 집, 꿈을 공유했던 여성들이었다. 우리 각자의 재정 회복은 어떻게 되나요? 서연이가 물었다. 그녀의 당면한 미래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질문이었죠. 그가 내 계좌에서 가져간 돈, 사기성 주택담보대출. 당신 사건이 사실 가장 간단합니다.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그가 당신의 자금 대부분을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약 1억 200만 원을 당신에게 돌려주는 법원 명령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당신의 개인 및 공동 계좌에서 빼앗긴 금액의 약 65%에 해당합니다. 안도감이 서연이의 얼굴에 번졌다. 한 달간의 폭로와 법적 복잡성 속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좋은 소식이었다. 자금은 72시간 내에 당신의 새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확인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위조 증거에 근거하여 무효화되었으므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다. 나는 이 실질적인 진전에 대한 그녀의 안도감을 공유하며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다. 재정적 회복이 배신의 감정적 상처를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녀가 삶을 재건하는 동안 필수적인 실질적 안정을 제공할 것이었다. 논의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 부장검사가 어조를 약간 바꾸며 말했다. 알렉산더 콜드웰이 형량 선고 시 고려를 받는 대가로 우리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이가 내 옆에서 굳어졌다. 어떤 종류의 협조죠? 추가 자산의 위치에 대한 정보, 켈러 요원이 설명했다. 그가 위조 신분을 만들고 돈을 옮기는데 도움을 준 공범들의 이름, 그가 알고 있을 수 있는 다른 금융사기의 세부사항,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무엇을 얻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내 안에 실용적인 법원 전문가가 잠재적인 거래를 자동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는 협력 없이는 그가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25, 30년형 대신 15, 20년형을 권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검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없으며 재정적 배상 요구사항의 감면도 없습니다. 서연이는 이 발전을 처리하며 잠시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그의 협력이 그의 피해자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뿐만 아니라 노인 고객들, 캐서린, 마리아, 모두요. 잠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켈러 요원이 확인했다. 특히 그가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실물 자산이나 역외 계좌의 위치를 밝힌다면요. 서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돈은 그가 15년을 복역하든 30년을 복역하든 그보다 그의 피해자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가 알던 삶은 끝났으니까요. 최대 처벌보다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회복을 우선시하는 그녀의 성숙한 반응은 나를 조용한 자부심으로 가득 채웠다. 이 시련 내내 서연이는 그녀의 근본적인 성품을 말해주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자산 회수 절차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한 후 연방 건물을 떠나면서 서연이는 새벽 1시에 내 문을 두드렸을 때보다 더 가볍고 더 현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차로 걸어가면서 그녀가 말했다. 실제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고 집이 안전해졌으니 재건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 내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나며 동의했다. 실질적인 기반이 복원되고 있어. 감정적인 재건은 더 오래 걸리겠지만 너는 이미 그 길을 잘 가고 있어. 서연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몇 주 동안 형성되고 있었던 것 같은 질문을 던졌다. 엄마, 제가 엄마랑 얼마나 더 머물 수 있을까요? 집이 법적으로 다시 제 것이 된 건 알지만 그 모든 기억들과 함께 거기서 혼자 사는 건 생각만 해도 네가 필요할 때까지 머물 수 있어. 나는 즉시 그녀를 안심시켰다. 몇 달, 몇 년 무엇이든 괜찮다고 느껴지는 대로. 위층 아파트는 내 거야. 내가 몇 달 전에 서연이가 언젠가 피난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느끼며 미리 준비했던 공간은 이 위기 동안 그녀의 안식처가 되었다. 처음에는 임시비상주택으로 의도되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집, 즉 지원에 둘러싸여 트라우마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발전했다. 생각해봤는데요. 그녀가 운전하면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직업적으로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요. 제 홍보회사는 제 장기 휴가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해 주었지만 제가 기업 일로 돌아가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신 무엇을 고려하고 있니? 나는 그녀의 생각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궁금해하며 물었다. 캐서린이 그녀의 금융교육단체가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서연이가 설명했다. 그들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재정적 자기보호, 투자 기본, 그리고 사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해요. 그녀는 제 홍보 배경이 그들의 프로그램과 메시지를 개발하는 데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보호로 전환하는 이 잠재적인 길에 우아한 대칭은 나에게 치유적이면서도 목적 있는 것으로 다가왔다. 의미 있는 일처럼 들리네. 내가 관찰했다. 너의 전문 기술을 사용하여 너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 기업 홍보만큼 보수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가 인정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그래서 제가 전환하는 동안 머물 곳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건 처리된 걸로 생각해.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내 주거는 네가 필요할 때까지 안전해. 그날 저녁, 서연이가 회수된 자금에 대해 은행과 협의하는 동안 나는 그 한밤중의 노크, 이후 우리가 여행해온 이상한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즉각적인 위기는 재정적, 감정적, 그리고 실질적인 체계적인 회복으로 발전했다. 내 문 앞에서 떨며 나타났던 충격받은 피해자는 점차 내가 키운 자신감 있고 목적 있는 여성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었다. 내 전화기가 켈러 요원의 문자를 올렸다. 콜드웰의 협조에 근거하여 털사에 있는 안전금고 위치에서 수색 영장 집행, 약 2억 일, 500만 원 상당의 양도성 채권과 수집가 동전 회수.
더 많은 피해자 자금 확보. 나는 그 메시지를 서연이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냉엄한 만족감으로 미소 지었다. 보세요. 그의 협력이 이미 피해자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건 그가 15년을 복역하든 30년을 복역하든 그보다 더 중요해요. 너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놀라울 정도로 너의 관점을 잘 유지했어. 나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실질적인 정의를 보는 그녀의 계속적인 능력에 감탄하며 지적했다. 서연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그녀가 그 경험을 얼마나 깊이 처리했는지를 드러내는 말을 했다. 저는 정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종류와 빼앗긴 것을 복원하는 종류요. 둘 다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복원이 보통 처벌보다 더 치유적이에요. 그 통찰력은 특히 자신의 피해를 처리하는 중인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서 나에게 심오하게 다가왔다. 법원에서 30년 동안 나는 실제로 주로 범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사건과 피해자 복원을 위해 구성된 사건의 차이를 목격했다. 후자는 종종 덜 극적으로 만족스럽지만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더 완전한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건 법조계의 많은 사람들이 결코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지혜야. 나는 진심 어린 감탄의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가 점점 어두워지는 저녁 어둠 속에서 함께 앉아 있을 때 나는 이 시련을 통해 우리 관계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했다. 어머니와 딸의 역학은 더 균형 잡힌 무언가, 즉 상호 존중과 공유된 목적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내 역할은 보호적인 부모를 넘어 멘토, 동료, 그리고 우리의 공유된 사명이 된 정의를 위한 싸움의 동맹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알렉산더 콜드웰은 서연이를 표적으로 삼았고 그녀가 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고립되고 취약하다고 믿었다. 그의 근본적인 오산은 우리 사이의 연결의 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의 조작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맞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진 유대감. 어떤 포식자들은 나는 생각했다. 선택한 희생자의 명백한 취약성만 보고 표면 아래에 있는 회복력과 자원을 완전히 놓치는 실수를 저지른다. 알렉산더는 서연이의 따뜻한 마음과 신뢰하는 성격을 이용할 약점으로 보았고 그 동일한 자질들이 그녀를 궁극적으로 그의 몰락을 보장할 지원 네트워크에 연결할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법원이 30년 동안 나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정의는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제대로 관여하면 진실을 향해 가차없이 움직인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판사님께서 주재하십니다. 알렉산더 콜드웰이 체포된 지 6개월 후 나는 그의 선고 공판을 위해 연방법원 3호 법정의 평소 위치에 서서 재판 시작을 알렸다. 광범위한 협상 끝에 그는 관련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당국에 계속 협력하는 대가로 27건의 전자금융사기, 명예도용, 증권사기, 그리고 중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특정 공판에 내가 법정 경위로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일반적으로 나는 사건과의 개인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김 판사님은 정의 시스템의 온전함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믿으며 내가 근무하도록 특별히 요청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법원의 관리관인 사람이 물러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변호인 측이 처음에 우려를 제기했을 때 그녀는 말했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는 개인적인 연관성과 상관없이 정의가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렉산더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눈이 잠시 마주쳤다. 체포 이후 몇 달 동안 그는 눈에 띄게 늙었고 디자이너 헤어스타일은 자라서 자연스러운 백발이 드러났고 자신감 있던 자세는 감금으로 인해 위축되었으며 매력적인 미소는 계산된 무표정으로 바뀌었다. 내 뒤 방청석에는 서연이가 캐서린과 마리아와 함께 앉아 있었다. 세 여성은 공유된 경험을 통해 놀라운 유대감을 형성했고 초기 어색함을 진정한 우정과 상호 지원으로 바꾸었다. 함께 그들은 검찰의 사건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화한 결정적인 증언과 증거를 제공했다. 공정함에 대한 명성이 속임수에 대한 불관용과 맞먹는 위험 있는 여성인 김 판사님은 피고인에게 말하기 전에 사건 파일을 검토했다. 콜드웰 씨, 제가 선고를 내리기 전에 당신은 이 법정에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렉산더는 변호사와 함께 일어섰다. 서연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매력적인 재무상담가는 이제 법정에 진술하는 위축된 모습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장님, 저는 제 행동과 제가 끼친 해악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내가 기억하는 부드러운 자신감이 결여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의 협력은 선의로 제공되었으며 저는 계속해서 당국이 피해자들을 위해 자산을 회수하는 데 협조할 것입니다. 어떤 사과도 제가 끼친 손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선고 시 고려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의 변호사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연습된 진술은 법정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내 뒤에서 나는 여성 중 한 명, 아마도 마리아가 불신의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김 판사님은 말하기 전에 알렉산더를 오랫동안 살폈다. 콜드웰 씨, 이 법정은 당신의 유죄 인정과 이후의 협력을 고려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이 끼친 엄청난 해악, 즉 재정적 해악뿐만 아니라 당신을 완전히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끼친 심오한 감정적, 심리적 손상도 고려했습니다. 그녀는 법대에서 문서를 들어올렸다. 저는 여기에 당신의 사기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32명의 개인들로부터 온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은퇴저축, 고갈된 대학 자금, 동의 없이 재담보된 주택, 그리고 가장 불안하게도 많은 피해자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서 기능하는 능력을 변화시켰다고 말하는 파괴적인 신뢰의 상실을 묘사합니다. 판사님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의 협력이 자산 회수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지만 이 법정은 그것이 당신의 범죄에 계산된 성격이나 그것들이 요구했던 광범위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순간적인 판단착오가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취약한 개인들을 해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수년간의 속임수였습니다. 협상된 선고 권고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으면서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따라서 이 법정은 당신에게 최소 20년 동안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연방교도소 25년형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당신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380만 달러에 해당하는 전액 배상을 하도록 명령받으며 당신은 재무관리 또는 자문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고용에서도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검찰의 20년 권고보다 상당히 높은 형량은 법정에 파문을 일으켰다. 알렉산더의 변호사는 즉시 그의 귀에 긴급하게 속삭이기 시작했고 아마도 협상된 조건과의 편차에 근거한 잠재적인 항소 사유를 설명하고 있었을 것이다. 김 판사님은 이 반응을 예상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법정은 피고인의 협력을 인정하지만 그의 약탈적 행동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취약한 개인들을 계산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점이 결합되어 선고 지침에서 상향이탈을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구성한다는 점을 기록에 남깁니다. 판사님이 퇴장하는 동안 모두 일어서도록 요청했을 때 나는 정의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며 느낀 심오한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알렉산더는 예상치 못한 형량에 대한 간신히 억제된 분노로 뉘우치는 척하는 가면을 벗은 채 끌려갔다. 재판이 휴정되었을 때에야 나는 마침내 서연이의 시선을 마주하기 위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 즉 안도, 설욕, 여전한 고통, 그리고 무언가 종결과 같은 것들이 이 법적장의 결론에 대한 내 자신의 감정을 반영했다. 법원 밖, 30년 동안 내 직업적 삶의 틀을 이루었던 위압적인 기둥 아래 서연이는 캐서린, 마리아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예상치 못한 자매에는 회복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다.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같은 사기꾼의 배신으로 뭉친 세 여성의 인간적인 흥미 가능성을 감지했다. 이서연 씨, 오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끼십니까? 한 기자가 서연이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소리쳤다. 그녀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대답하기 전에 동료들을 흘끗 보았다. 사법 시스템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어떤 형량도 우리와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빼앗긴 것을 완전히 복원할 수는 없지만 알렉산더 콜드웰이 더 이상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느 정도의 평화를 줍니다. 세 분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다. 캐서린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관계 사기 및 금융 착취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다시 신뢰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회복 지원과 예방 교육 모두에 있습니다. 그들의 공유된 트라우마에서 태어나 부분적으로 회수된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한 이 재단은 빠르게 서연이의 열정적인 초점이 되었다. 기업 직책을 떠난 이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자신의 홍보 전문 지식을 이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교육 자료와 홍보 프로그램 개발에 쏟아부었다. 즉석 기자회견이 끝나자 나는 조용한 자부심으로 내 딸을 관찰했다. 기자들에게 자신감 있게 연설하는 전문가는 6개월 전 새벽 1시에 내 문 앞에 나타났던 산산조각 난 여성과는 거의 닮지 않았다.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과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의 핵심에 이르렀다. 그날 저녁 늦게 우리가 집에서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서연이는 마침내 선고가 개인적으로 그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이상해요. 그녀가 포크로 파스타를 돌리며 회상했다. 저는 더 많이, 뭐랄까, 서료감, 승리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끝나서 안심이 되고 한 사람의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삶이 망가졌다는 사실이 슬플 뿐이에요. 그건 건강한 반응이야. 내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복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족감을 거의 가져다 주지 않아. 뒤를 돌아보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서연이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재단은 이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지난주에만 우리 한라인에 43건의 전화가 왔어요. 우리 공익 광고를 보고 자신의 관계에서 경고 신호를 인식한 사람들이요. 피해자에서 옹호자로의 전환은 서연이의 치유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측면이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보호로 전환함으로써 그녀는 동시에 개인적인 주체성과 직업적인 목적을 되찾았다. 다음 주에 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발표했다. 시간이 됐어요. 그 진술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내 집 위층 아파트에서 6개월을 보낸 후 서연이는 편안한 일상을 확립했고 그 배열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알렉산더와 공유했던 집은 사기 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기억의 장소로 남아 있었다. 확실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두를 필요 없어. 확실해요. 그녀가 조용한 자신감으로 확인했다. 내부 전체를 다시 칠했고 가구를 교체했고 주침실을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더 이상 우리 집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제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내는 건 멋지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숨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통찰력은 그녀가 해온 치료 작업을 반영했다. 보호 조치가 지원이 아니라 제한이 될 때를 인식하는 것. 게다가 그녀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마리아가 다음 달에 재단을 확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기로 이사 올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를 찾는 동안 머물 곳이 필요할 거예요. 제 집 위층 게스트룸은 임시 배열에 완벽해요. 서연이가 되찾은 집을 알렉산더의 다른 피해자에게 개방하는 이 계획의 우아한 대칭은 나에게 치유적이면서도 적절하게 다가왔다. 배신의 장소였던 집이 회복과 연대의 장소가 될 것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서 서연이는 예상치 못한 희망의 빛의 잔을 들었다. 알렉산더의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제 진정한 소명을 찾거나 그렇게 특별한 우정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잔에 내 잔을 부딪혔고 선행된 트라우마를 최소화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인정하는 그녀의 능력 속에 심오한 지혜를 인식했다. 이 균형 잡힌 관점은 피해의식에 머무르지도 않고 진정한 해악을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그녀의 경험에 가장 건강한 통합을 나타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제복을 입는 엄마들에게 그녀가 부드럽게 덧붙였고 그녀의 눈은 깊은 감사로 나와 마주쳤다. 구름이 모이기 전부터 폭풍에 대비할 줄 아는 분들에게요. 그 인정은 내 목에 예상치 못한 감정을 가져왔다. 한때 과도한 조심성이나 신뢰 부족으로 원망받았던 내 수년간의 조용한 경계가 이제는 항상 의도되었던 보호로 이해된다는 인식. 그날 아침 법정에서 나는 공식적인 법적 경로를 통해 실현되는 정의를 목격했다. 하지만 여기 내 식탁에서 나는 똑같이 강력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다. 되찾은 힘, 용도 변경된 고통, 그리고 새로워진 목적의 개인적인 정의. 알렉산더 콜드웰은 그의 희생자들이 그들의 수치심과 혼란 속에서 고립된 채로 남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대신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그들 중 누구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던 것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창조했다. 서연이의 건배에 응답하여 잔을 들면서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 아마도 모든 정의 중 가장 완벽한 정의일 것이라고.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저는 새벽 1시에 엄마 집 문 앞에 완전히 망가진 채로 나타났습니다. 서연이가 호텔 볼룸에 모인 거의 300명의 청중을 향해 말했다. 저는 남편이 우리 계좌를 비우고 사라졌다는 것을 막 발견한 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몰랐던 것은 제 인생이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앞 테이블에 앉아 우아한 남색 드레스와 자신감 있는 자세로 다시 신뢰재단의 첫 연례 기금 모금, 갈라에서 무대를 장악하는 내 딸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정확히 1년 전 내 문 앞에 도착했던 부서진 여성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내 옆에는 배신 속에 예상치 못한 자매이자 서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가 된 캐서린과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로 시작된 것이 관계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전념하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 단체로 발전했다. 다시 신뢰재단은 새 여성이 피해의식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서연이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대신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보호로 전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첫 해에 우리는 12개 도시에 지원그룹을 설립했고 15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도달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모든 것을 잃은 관계 사기, 피해자 28명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기부자, 생존자, 법 집행 인력, 그리고 지역 사회 지도자들의 혼합인 청중은 열렬한 박수로 응답했다. 재단의 빠른 성장은 알렉산더 콜드웰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언론 보도와 그의 새 아내 사이에 이례적인 협력에 힘입어 가장 낙관적인 예측조차 뛰어넘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의 최신 계획을 발표합니다. 서연이가 목소리에 추가적인 진지함을 담아 말했다. 금융후견인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이 취약한 개인, 특히 노인과 최근 사별한 사람들의 착취를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서연이가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나는 평범한 모성적 만족을 초월하는 심오한 자부심을 느꼈다. 내 딸은 파괴적인 배신을 가져다가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무언가로 연금술을 부렸고 그것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녀가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공식적인 발표가 끝나고 저녁 식사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60대의 기품 있는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우리 지역의 지방검사장이었다. 박선영 여사님. 그가 따뜻하게 나를 맞았다. 따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김 검사장님. 내가 법원에서 그가 나를 기억한다는 사실에 기분 좋게 놀라며 대답했다. 그녀의 여정을 목격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당신과 논의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약간 낮추며 말했다. 저는 재단의 활동, 특히 예방교육 측면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인 금융 착취와 관계 사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수석 고문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은 나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다. 저요? 하지만 저는 법정경위이지 변호사나 수사관이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당신은 30년간의 법정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딸의 상황에서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연쇄 범죄자를 잡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 예방 조치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그 실질적인 관점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4개월 후에 법원 경위직에서 은퇴할 예정입니다. 나는 점점 더 커지는 관심으로 가능성을 고려하며 말했다. 완벽한 타이밍이군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직책은 다음 분기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제 자문이며 딸의 재단 활동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다음 주에 제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그가 다른 손님들을 맞으러 자리를 옮기자 나는 이 예상치 못한 기회를 숙고하고 있었다. 법원에서 30년 동안 질서를 유지한 후 내가 수십 년 동안 목격했던 바로 그 범죄들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은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 늦게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더 편안한 네트워킹 리셉션으로 전환되었을 때 서연이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있는 나에게 왔다. 그래서 그녀가 아는 듯한 미소로 말했다. 김 검사장님이 당신에게 직책을 제안했군요. 마리아가 엿듣고 저에게 말해줬어요. 나는 여전히 가능성을 처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금융범죄부서의 자문 역할인데 단지 기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대요. 맡으셔야 해요. 서연이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당신은 그 일에 아주 뛰어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진심으로 그녀의 관점을 소중히 여기며 물었다. 엄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친 패턴을 인식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막았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시스템 레버를 당겨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 지식은 당신이 은퇴한다고 해서 은퇴해서는 안 돼요. 내 능력에 대한 그녀의 자신감은 나를 깊이 따뜻하게 했다.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나는 우리 관계에서 안내자이자 멘토였다. 이제 점점 더 우리는 동등하게 기능했고 각자 서로의 독특한 강점과 통찰력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겼다. 진지하게 고려해 볼게. 나는 약속했다. 저녁이 진행되면서
나는 서연이가 군중 속을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다. 진정한 공감으로 생존자들을 위로하고 국회의원들과 정책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잠재적인 기부자들에게 교육 계획을 설명했다. 피해자에서 옹호자로 그리고 리더로의 변화는 그녀의 타고난 재능과 깊은 트라우마에서 종종 나타나는 목적의 명료함에 의해 놀라운 속도로 펼쳐졌다. 캐서린이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다가왔고 서연이가 주 상원의원과 이야기하는 곳을 향한 내 시선을 따라갔다. 우리가 처음 화상회의에 나타났을 때 며칠 동안 잠도 못 잔 것처럼 보였던 그 여성이 저렇다니 믿기 어렵네요. 그녀가 말했다. 재단은 여러분 모두에게 치유가 되었군요. 내가 관찰했다. 캐서린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각자 일의 다른 측면에서 특히 의미를 찾았어요. 마리아는 법률 옹호와 정책 개발에 뛰어나요. 저는 지원그룹과 직접적인 피해자 서비스에 집중하죠. 서연이는 그녀가 이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내 딸을 향해 손짓했다. 그녀는 우리의 목소리이자 전략가이자 연결고리예요. 그녀는 자신의 소명을 찾았어요. 이 평가는 내 자신의 관찰과 일치했다. 홍보 분야에서 서연이의 전문 기술은 살아있는 경험에서 오는 개인적인 열정과 결합되어 이 새로운 맥락에서 완벽한 적용을 찾았다. 자정 가까이 갈라가 끝나자 서연이, 캐서린, 마리아, 그리고 나는 주 볼룸 옆 작은 대기실에서 사적인 순간을 가졌다. 서연이가 건배하며 잔을 들었다. 고통을 목적으로 바꾼 1년을 위하여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힘과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 여성을 위하여. 그녀는 감정에 벅찬 눈으로 나를 향했다. 엄마, 새벽 1시에 그 제복을 입고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 안다면 포식자들에게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여성들이 동의하며 잔을 들었다. 박선영 여사님을 위하여 캐서린이 화답했다.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막을 수 없었던 그 남자를 잡은 분에게요. 그 인정은 나를 깊이 감동시켰지만 나는 공로의 일부를 돌려야 한다고 느꼈다. 전화를 건 건 나지만 더 힘든 일, 즉 폐허 속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재건하고 창조한 것은 당신들 3명이었어.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마리아가 조용히 관찰했다. 여성으로서, 생존자로서 우리는 재건하고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죠. 그녀의 진술의 단순한 진실은 강력하게 울려 퍼졌다. 인류 역사 내내 여성들은 실제로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보호로 전환했고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조직, 그리고 네트워크를 창조했다. 늦은 밤 호텔을 떠나면서 서연이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내 팔에 팔짱을 끼웠을 때 나는 지난 1년의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 파괴적인 새벽 1시의 노크에서부터 수많은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할 조직을 축하하는 이 승리의 간락까지. 길은 곧지도 쉽지도 않았지만 그 방향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다. 생각해봤는데요. 우리가 내 차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가 말했다.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요. 단지 알렉산더와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관계 사기와 금융 착취의 더 큰 패턴에 대한 것이요. 개인적인 서사와 실용적인 지침을 결합한 무언가요? 그래야 해. 나는 즉시 격려했다. 너의 관점은 독특하게 가치가 있어. 전문 홍보가, 생존자, 그리고 이제 옹호자. 그 세 개들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녀는 가능성을 고려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관점도 포함하고 싶어요. 당신이 인식했던 경고 신호, 당신이 했던 준비,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이 취했던 즉각적인 조치들. 그 지식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 딸과 전문적으로 협력하고 우리의 독특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결합한다는 제안은 깊이 매력적이었다. 내 경력 내내 나는 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축적했지만 그 지식을 법원벽 너머로 공유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영광일 거야. 나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조용한 자정의 거리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서연이는 머리받침에 기대어 만족스러운 피로가 그녀의 자세에 역력했다. 1년. 그녀가 중얼거렸다. 너무 많이 변했어요. 더 좋게 변했지. 나는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을 잠시 흘끗 보며 덧붙였다. 네, 그녀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 밤이 끔찍했고 알렉산더의 배신이 파괴적으로 느껴졌지만
저는 지금 제가 가진 삶을 그때 제가 원했던 삶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 관점 속의 심오한 지혜는 나를 강하게 때렸다. 서연이는 생존자라는 일반적인 서사를 초월하여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성장이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더 복잡한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것들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재단은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보통 그녀의 가장 통찰력 있는 관찰에 앞서는 사려 깊은 성질을 띠며 말을 이었다.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예방교육, 정책 옹호, 지원 서비스. 하지만 우리는 알렉산더의 피해를 넘어설 무언가를 창조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겪었던 것을 피하도록 도울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가장 취약했을 때 환영하고 그녀의 놀라운 재건을 지원했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우리 관계가 이 시련을 통해 자체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인식했다. 어머니와 딸의 역학은 더 풍부하고 미묘한 무언가, 즉 공유된 목적과 상호 존중으로 뭉친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연방교도소에서 25년형을 복역 중인 알렉산더 콜드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사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 즉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집단적인 보호로 전환하는 단호한 여성들의 연합을 촉발시켰다. 파괴와 재탄생을 모두 목격했던 집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정의일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연방교도소 8년형과 추가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한다. 김 판사님의 단호한 말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고 나는 평소 위치에 서서 또 다른 금융포식자가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알렉산더 콜드웰의 선고 이후 2년이 지났고 나는 이제 32년간의 법정 경위 생활을 마치고 공식적인 은퇴를 3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30년 넘게 나의 직업적인 집이었고 그곳의 리듬과 절차는 내 심장 박동처럼 익숙했다. 오늘의 선고가 특별했던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었다. 노인 금융 착취는 안타깝게도 우리 법정에서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특별했던 것은 이 사건이 기소되기까지의 과정이었다. 피해자인 78세의 미망이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서연이의 교육 세미나에 참석했다. 서연이가 설명한 자신의 재무 상담가의 행동에서 경고 신호를 인식한 그녀는 다시 신뢰재단의 한라인에 연락했다. 그 전화 한 통은 최소 14명의 노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 계획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켰다.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자 나는 서연이가 조용히 법정 뒤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재단과 관련된 사건의 선고 공판에 종종 참석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사법 시스템이 이러한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계속 쌓기 위함이었다. 또 한 명 처리됐네요. 우리가 복도에서 만났을 때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겉보기에 작은 승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의 조용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너 덕분이야. 내가 지적했다. 박 여사님은 네 세미나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코 인식하지 못했을 거야. 서연이는 겸손하게 어깨를 으쓱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자부심을 볼 수 있었다. 재단은 단지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분이 그것에 따라 행동할 용기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변호사, 피고인, 증인들, 즉 사법 시스템의 일상적인 인간 드라마가 우리 주위를 흐르는 법원 복도를 함께 걸었다. 다시 신뢰재단의 책임자로 2년을 보낸 후 서연이는 법적 구제책의 힘과 한계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이 공간들을 움직였다. 점심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다. 캐서린과 마리아가 벨리니에서 우리를 만나기로 했어요. 내일 컨퍼런스 때문에 도시에 와 있거든요. 다시 신뢰재단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 금융 착취 예방. 컨퍼런스는 재단이 풀뿌리 생존자 지원 네트워크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옹호단체로 발전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냈다. 서연이, 캐서린, 마리아는 모두 전국의 검사, 연구원,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연사로 나설 예정이었다. 절대 놓칠 수 없지. 나는 법정 경위실에서 점심시간을 위해 서명하며 대답했다. 법원 근처의 우아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벨리니는 새 아내들이 우리 도시에 모일 때 우리의 정기적인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우리가 평소의 구석 테이블에 앉아 나는 이 특이한 상황으로 뭉친 이 여성들 사이에 발전한 편안한 동료애를 관찰했다. 이제 재단의 피해자 서비스 책임자로 봉사하는 캐서린은 그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14개주로 확장했다.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한 마리아는 그들의 법률 옹호 부서를 이끌며 피해자들이 형사 기소와 민사 회복의 복잡한 교차점을 헤쳐나가는 것을 돕고 있었다. 컨퍼런스 등록이 정원을 초과했어요. 우리가 자리를 잡자 마리아가 보고했다.
세션 중 3개는 비디오 피드로 넘쳐나는 방을 마련해야 했어요. 당신 세션을 포함해서요. 박 여사님. 캐서린이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당신의 위험 신호 알아차리기 발표가 꽤 인기가 있는 것 같더군요. 재단과의 나의 관여는 지방검사실의 자문 역할과 함께 점차적으로 발전했다. 가끔 비공식적인 조언으로 시작된 것이 정기적인 강연, 법 집행기관을 위한 훈련 세션, 그리고 그들의 교육자료에 대한 기고로 발전했다. 법원 경위직에서 곧 은퇴하면 나는 그들의 수석 사법 시스템 고문으로 재단에 공식적으로 합류할 것이었다. 아마 제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발표자라서 그럴 거예요. 나는 농담했다. 단지 32년간의 법정 관찰을 구식 방식으로 전달할 뿐이죠.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관점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다. 당신은 이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마다 보아왔어요. 그 제도적 기억은 대체할 수 없죠. 우리의 대화는 60대의 기품 있는 여성이 우리 테이블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면서 중단되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서연이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다시 신뢰재단의 이서연 씨 맞죠? 당신의 TED 강연에서 당신을 알아봤어요. 관계 사기에 대한 서연이의 발표는 실제로 6개월 전에 입소문을 탔고 재단의 인지도를 상당히 높이고 전국적인 강연으로 이어졌다. 네, 맞습니다. 서연이가 따뜻한 미소로 확인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성은 계속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단지 감사하고 싶었어요. 당신 조직의 웹사이트와 자료들이요. 그것들이 제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우리는 그녀가 당신이 강연에서 묘사한 것과 아주 비슷한 남자에게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개입할 수 있었어요. 서연이가 우리 모두를 소개했고 은퇴한 교장인 엘리자베스 모건이라는 여성은 간략하게 그녀의 여동생 이야기를 공유했다. 익숙한 패턴들이 나타났다. 매력적인 재무상담가, 최근의 사별한 표적, 가족으로부터의 점진적인 고립, 그리고 가속화되는 재정 통제. 재단의 자료에 요약된 경고 신호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그녀의 여동생이 스스로 빠져나오도록 도울 만큼 일찍 상황을 인식했다. 당신의 일은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간단하게 결론지었다. 단지 재정적인 삶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안녕, 존엄성, 자존감까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녀가 떠난 후 우리 테이블에는 사려 깊은 침묵이 흘렀다. 이러한 만남은 재단의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점점 더 흔해졌지만 그 영향력을 결코 잃지 않았다. 고통이 교육으로 전환되어 원래의 피해자들을 훨씬 넘어서는 보호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 이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마리아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모건과 그들의 자매들, 즉 우리가 겪었던 것을 결코 경험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물잔을 미묘하게 들어올렸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피해의식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한 이 여성들을 관찰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각자는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목적 있는 행동으로 전환했고 개인적인 회복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창조했다. 알렉산더에 대한 최신 소식 들었어요? 캐서린이 그들을 무심코 한자리에 모이게 한 남자로 화제를 바꾸며 물었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교도소 심리학자가 지난주에 저에게 연락했어요. 모범적인 행동과 재활 진전을 근거로 최소 보안 시설로의 이감을 청원하고 있대요. 어디 맞춰볼까요? 마리아가 그녀의 법률 훈련이 드러나는 빠른 분석으로 말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행정직으로 자리를 잡았고 직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으며 상담사들에게 자신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확신시켰겠죠. 정확해요. 서연이가 확인했다. 단지 새로운 환경에서의 고전적인 조작 전술이죠. 그의 청원이 성공할까요? 나는 그의 상당한 매력이 교도소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마리아가 대답했다. 검찰은 그가 처음 선고받았을 때 그의 조작 패턴에 대한 상세한 문서를 제출했어요. 교도소 관리자들은 그의 행동 프로필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요. 대화는 캐서린의 10대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대한 업데이트, 마리아의 동료 변호사와의 최근 약혼, 그리고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범죄에 관한 의회위원회의 컨설턴트로서 서연이의 확장되는 역할로 흘러갔다. 그들이 배신의 잿더미에서 재건한 삶은 풍요롭고 목적 있으며 진정성이 있었다. 알렉산더가 파괴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것이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우리가 다음 날 컨퍼런스까지 헤어질 준비를 할 때 서연이가 법원으로 돌아가는 동안 내 팔에 팔짱을 끼웠다.
때로는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상에 잠겨 말했다. 제가 당신 문 앞에 나타났던 그 끔찍한 밤이 어제 같기도 하고 한평생 전 같기도 해요. 변혁적인 경험은 종종 그렇게 느껴져. 내가 관찰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와 이후에 우리가 된 사이의 분계선이지. 서연이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컨퍼런스는 그 밤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나타내요. 제 개인적인 파멸이 결국 제가 결코 만나지 못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이 관찰의 심오한 진실은 깊이 울려 퍼졌다. 한 어머니의 보호 본능과 한 딸의 절박한 한밤중에 도움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 예방과 치유의 동심원으로 확장되어 우리의 즉각적인 경험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헤어질 법원 계단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 법정 경위 임무로 돌아가고 서연이는 최종 컨퍼런스 준비로 향하면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내 직업적 삶의 틀을 이룬 위압적인 석회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3주 남았네요. 그녀가 지적했다. 32년 후에 떠나는 기분이 이상한가요? 나는 그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예상했던 것만큼 이상하지는 않아. 법원은 나의 직업적인 집이었지만 정의를 지원하는 일은 재단과 검찰청의 자문 역할을 통해 계속될 거야. 서연이는 내가 설명하는 연속성을 이해하며 미소 지었다. 단지 장소를 바꾸는 것이지 사명을 바꾸는 것은 아니군요. 정확해. 나는 그녀의 인식에 기뻐하며 동의했다. 오후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내 문을 두드렸던 그 한밤중에 노크에서 전개된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정적 배신에 관한 것처럼 보였던 위기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 즉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집단적인 보호로 전환하는 힘에 관한 것임을 드러냈다. 취약한 여성들을 계산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알렉산더 콜드웰은 자신도 모르게 이제 자신과 같은 포식자들로부터 잠재적인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바로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의 행동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파급 효과는 그의 이름이 잊힌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확장될 것이었다. 정의는 내가 32년 동안 법정에서 배웠듯이 직선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도착하며 종종 희망이 가장 멀게 느껴질 때 나타난다. 하지만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끈기와 목적으로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놀라운 힘의 원천으로 남아있다. 3주 후 나는 마지막으로 법정 경위 제복을 벗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정의에 대한 헌신은 변형되고 확장되었지만 줄어들지 않은 채 계속될 것이다. 피해의식을 심오한 사회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바꾼 3명의 놀라운 여성들처럼 한 번에 하나의 사기를 예방하면서 나 박선영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2년 전 법정 경위 선서를 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성경에 오른손을 얹고 나는 취임 선서를 마쳤다. 61세. 나는 은퇴가 더 많은 정원 가꾸기와 더 적은 공직을 포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삶은 내가 반복적으로 배웠듯이 예상된 길을 거의 따르지 않는다. 법정 경위직을 떠난 지 6개월 후 나는 지역사회 지도자 연합으로부터 공석이 된 시의원 자리에 출마하는 것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나의 수십 년간의 법원 경험과 금융범죄 예방에 대한 나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필요와 체계적인 해결책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신중한 고려와 서연이의 경력 끝에 나는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동의했다. 선거운동은 짧지만 강렬했다. 나의 공약은 취약 시민을 위한 보호 강화와 법률, 사회복지, 그리고 금융시스템 간의 협력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 친구, 전 동료, 그리고 가족으로 가득 찬 법정 앞에 서서 나는 이 새로운 책임의 무게가 내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내가 구상했던 은퇴는 아니었지만 정책 수준에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내 법원 경력 내내 관찰했던 체계적인 격차를 해결할 예상치 못한 기회를 나타냈다. 선서를 마친 후 청중을 향해 돌아섰을 때 나는 앞줄에 있는 서연이의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에 담긴 자부심은 나를 깊이 따뜻하게 했다. 그녀 옆에는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날아온 캐서린과 마리아, 그리고 여러 재단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나를 이 순간으로 이끈 놀라운 여정, 즉 3년 전 새벽 1시에 내 문을 두드렸던 절박한 노크로 시작된 여정을 나타냈다. 행사 후 공식 리셉션은 대화와 축하로 활기찼다. 시의원으로서 나는 공중보건에서부터 기반시설,
지역사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서를 감독하게 될 것이었다. 내 전문 경험의 모든 측면을 활용할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였다. 박선영 의원님. 서연이가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오며 짓궂은 미소로 말했다. 그 호칭에 익숙해질지 모르겠네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잔을 받으며 인정했다. 하지만 어쩐지 자연스러운 진화처럼 느껴져.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시 전체에 걸쳐 질서와 정의를 증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당신은 그 일에 아주 뛰어날 거예요. 그녀가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나를 안심시켰다. 당신은 시스템이 단지 서류상으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법정 경위 자리에서 정의의 기계를 관찰하며 얻은 그 실질적인 지식은 실제로 내 선거 공약의 중심이었다. 정치인들이 종종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반면 나는 기존 시스템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지점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에 근거한 현실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재단은 이제 공식적으로 20개 주로 확장되었어요. 서연이가 부드럽게 화제를 바꾸며 보고했다. 법무부는 그들의 전국금융범죄부서를 위해 우리의 훈련 자료를 채택했고 우리는 방금 농촌지역 사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주요 보조금을 받았어요. 다시, 신뢰재단의 성장은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놀라웠다. 배신으로 뭉친 새 여성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로 시작된 것이 헌신적인 직원, 상당한 자금, 그리고 금융범죄 예방 및 피해자 회복에 대한 측정 가능한 영향을 가진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조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캐서린의 아들은 로스쿨에 진학할 예정이에요. 서연이가 말을 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피해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보호로 전환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이 세대적 영향, 즉 트라우마를 목적으로 전환하는 파급 효과는 일어난 모든 일의 가장 심오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나에게 다가왔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른들이 수동적인 피해의식이나 쓴 복수 대신 건설적인 행동으로 불의에 대응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 리셉션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되는 동안 서연이와 나는 법원 아트리움? 즉 내가 모든 복잡성 속에서 인류를 관찰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높이 솟은 공간에서 조용한 순간을 가졌다. 그 밤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서연이가 기억에 잠긴 먼 시선으로 말했다. 새벽 1시에 당신 문 앞에 완전히 망가진 채로 나타났을 때요. 저는 그 순간이 어디로 이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우리 중 누구도 몰랐지. 나는 인정했다. 삶은 그 변혁적인 순간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하지만 당신은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녀가 지적했다. 당신은 제복을 준비했고 변호사를 단축 다이얼에 두었고 비상 계획을 마련해 두었죠. 당신은 제가 볼 수 없었던 무언가를 인식했어요. 상황 속에 살면서도요. 그 관찰은 정확했지만 불완전했다. 나는 법정에서 30년간의 패턴을 인식했어. 나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하지만 재단이나 너희 세 명이 그렇게 강력한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 물론 나 자신을 위한 시의원 자리도 마찬가지고. 서연이는 이 진실을 인정하며 미소 지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여정은 종종 어둠 속에서 내딛는 단 하나의 절박한 발걸음으로 시작되죠. 그 시적인 통찰력은 그녀가 이 경험을 통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다시 한번 나에게 상기시켰다. 단지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과 회복력에 대한 더 깊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 우리가 리셉션에 다시 합류했을 때 나는 법원 보안에서 본 젊은 경찰관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박선영 의원님. 그녀가 정중하게 나를 맞았다. 단지 당신의 선거운동이 저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특히 취약한 성인을 위한 법 집행과 사회복지 서비스 간의 더 나은 협력에 대한 당신의 강조가요. 고마워요. 나는 구체적인 피드백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대답했다. 제 할머니가 작년에 그 연애 사기 중 하나에 거의 희생될 뻔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다시 신뢰재단의 자료들이 우리 가족이 그녀가 저축을 잃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당신과 당신의 딸이 하는 일, 그건 중요해요. 그녀가 자리를 옮기자 서연이가 대화를 엿듣고 나에게 다시 왔다. 또 다른 삶이 바뀌었네요. 그녀가 조용히 관찰했다. 또 다른 가족이 보호받았고요. 이 진술의 단순한 진실은 3년 전 그 한밤중의 위기 이후 우리가 노력해온 모든 것을 요약했다. 개인적인 트라우마로 시작된 것이 예방과 보호의 동심원으로 확장되어 우리 자신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원점이네요. 나는 내 직업적 삶을 형성하고 이제는 나의 의원 임무의 중심이 될 법원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시 전체에 걸쳐 더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원이 아니에요. 서연이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한 사람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계속해서 바깥으로 움직이는 나선형이죠. 리셉션이 끝나고 우리가 법원을 떠날 준비를 할 때 나는 30년 넘게 내 직업적인 출입을 장식했던 거대한 오크문에서 잠시 멈췄다. 건물은 변화 속의 연속성, 끊임없이 진화하는 수단을 통한 정의의 지속적인 추구를 나타냈다. 준비됐어요, 의원님? 서연이가 내 팔에 팔짱을 끼며 물었다. 준비됐어. 나는 밝은 오후 햇살 속으로, 그리고 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상치 못한 도전과 기회 속으로 발을 내디디며 확인했다. 3년 전 새벽 1시에 입었던 제복은 시의원의 정장으로 바뀌었지만 본질적인 헌신은 변하지 않았다.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의 시스템을 강화하며 개인적인 경험을 집단적인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 어떤 부름은 밤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와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다른 부름은 삶의 예상치 못한 우회로와 연결을 통해 점차적으로 나타난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름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길을 따라 모아온 어떤 도구, 지식, 그리고 힘으로든 그것에 응답하려는 우리의 의지이다.